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착 상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교착 상태요. 교착 상태를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상호 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보고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얘가 뭐냐면은 교착 상태라는 거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원을 요구를 해요. 요구를 해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라고 해보자고요.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형하고 동생 둘 다 이제 로봇을 가지고 놀 거예요.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 건데 형이 이제 장난감 통을 막 뒤지다 보니까 로봇을 찾긴 찾았는데 로봇 보니까 이제 상체만 있어요. 상체만 이렇게 있는 그 로봇을 찾았습니다. 동생도 이제 로봇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다른 장난감 통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제 하체가 나온 거예요. 하체가. 이 상체하고 하체가 둘 다 있어야 이제 로봇 하나가 완성이 돼서 가지고 놀 수 있겠죠. 그때 이제 형은 이제 이 상체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고 이 동생은 하체를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? 동생한테 야 하체 내놔. 나 이제 로봇 가지고 놀 거야. 줘 그랬더니 이 동생이 줘야 안 줘? 안 줘요. 또 동생도 형한테 내가 하체 찾았잖아. 너 상체 내놔. 그럼 줘야 안 줘? 안 줘요. 그러면서 형은 이제 뭐래요? 이 하체를 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. 요구하면서 이제 대기를 할 겁니다. 또 이 동생도 형한테 계속해서 이 상체를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.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환영대기, 순환대기 그렇게 이제 불러요. 이 상황에서도 서로 장난감을 언제 줄지 모르는데 무한정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.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교착 상태, 데드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자, 교착 상태의 발생 필요 충분 조건이요.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. 이 네 가지 조건을 싹 다 만족을 해야 우리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. 교착 상태는 그럼 왜 일어나냐? 자, 상호 배제라는 거예요. 상호 배제라는 거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. 그거요. 자원이 하나 있을 때,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하나 있을 때 그 프린터 한 대는 한 개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한다? 못해요.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 공유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럼 다른 사람에서 그 프린터를 쓰려면 못 쓰겠죠.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려야 되잖아요. 이런 상호 배제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점유하고 대기요. 점유대기다. 그 얘기는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요.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그 자원을 추가로 점유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점유대기요. 내가 만약에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나는 A라는 파일이 필요해. 근데 그 A라는 파일을 다른 프로세스가 쓰고 있어요. 그러면 나는 그 프로세스한테 야 A라는 파일 나 먼저 쓸게. 나한테 좀 줘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 A라는 파일을 주면 괜찮은데 안 준다고요. 근데 그 다른 프로세스도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린트를 하려고 해요. 그럼 나한테 이제 프린트를 달라고 하겠죠. 그럼 내가 프린트를 줘요? 안 준다고요. 그러면서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이요. 비선점이라는 거는 다른 프로세스한테 이제 할당되어 있는 그 자원이 있죠. 그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없다? 강제로 뺏을 수 없어야 된다. 그게 이제 비선점이요. 나는 프린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프로세스는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 A라는 파일을 내가 강제로 뺏었어요. 뺏어서 내가 먼저 사용하면 그때는 교착 상태가 생겨야 안 생겨? 안 생기겠죠. 근데 강제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안 주고 있으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요. 그게 비선점. 그 다음에 이제 환영 대기요. 나는 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. 서로 안 준다고요. 안 주니까 서로 엉켜있는 형태가 되죠. 그렇게 이제 공유자원과 공유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할당된 그 자원을 점유하면서 앞이나 뒤에 있는 그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요구하는 거. 그걸 보고 우리가 환영 대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원형 형태로 구성돼야 돼요.
이렇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이제 교착 상태, 그게 이제 발생한다고요.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, 충족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. 그 다음 이제 교착 상태의 해결 방법이요. 교착 상태는 무한정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. 무한정 기다리는 거는 안 좋은 거죠. 안 좋은 거니까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. 그때 이제 예방하는 기법이 있고, 회피하는 기법이 있고, 우리 발견하는 기법이 있고, 회복 기법이 있고,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. 우리 예방 기법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?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, 교착 상태 발생에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죠.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. 그때 이 예방 기법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. 자원 낭비가 가장 심한 그런 기법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상호 배제가 있어요. 상호 배제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. 하나의 자원은 한 명만 쓸 수 있다. 그건데 그거를 만약에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하나의 자원을 여러 명이 쓰게끔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자원의 낭비가 가장 심한 그런 기법이 예방 기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기법이요. 회피 기법이라는 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. 그 얘기는 교착 상태는 무한정 기다리는 거라 좋지는 않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그냥 적절히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회피 기법이라고 합니다.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은행원 알고리즘, 그렇게 이제 불러요. 그 다음에 이제 발견 기법이요. 발견 기법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지 그 점검을 해요. 점검을 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 그 프로세스와 자원을 이제 발견하는 거. 그걸 보고 발견 기법이라고 해요. 말 그대로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. 그때 이제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, 그리고 자원 할당 그래프,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기법이라는 거는 만약에 교착 상태가 일어났어요. 일어나면은 그 해당 프로세스 아예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자원을 이제 하나 점유하고 있다가 교착 상태가 일어났다. 그럼 아예 그냥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거예요.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착 상태 프로세스에 이제 할당된 그 자원 있죠. 그 할당된 자원을 선점을 해서 프로세스나 자원을 회복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회복 기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교착 상태 해결 방법에는 예방, 회피, 발견,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착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잡고 계셔야 돼요. 교착 상태라는 건 뭐다?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원을 서로 요구하면서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. 그때 이제 교착 상태 발생 필요 충분 조건에는 상호 배제, 점유되기, 비선점, 환영되기, 그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. 그리고 교착 상태 해결 방법에는 예방, 회피, 발견, 회복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.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